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의료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의료시설에 해당되는 것을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요양병원, 2번에 조산원, 3번에 동물병원, 4번에 한의원. 딱 봤더니 이 보기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의료시설과 조금 관련이 있어 보이죠. 하지만 이게 소방법상 의료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1번에 요양병원이 의료시설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자, 나머지 이 조산원이나 동물병원, 한의원 같은 경우는 자, 어떤 시설에 분류가 되냐? 이것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시설은 1번에 요양병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닌 것은, 자, 보기 중에서 비상경보설비의 설치 대상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인 것. 자, 터널 같은 경우는 길이가 1000m 이상인 것 맞는 거죠? 터널은 1000m 이상 맞고요. 2번,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자,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맞는 거죠?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면 무조건 비상경보설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3번, 지하층의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공연장인 건축물 맞는 거죠? 공연장이기 때문에 100제곱미터 이상인 거예요. 맞습니다. 공연장은 100제곱미터 이상 맞습니다. 자, 4번. 이 4번이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인데 명수. 이 명수가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몇 명 이상이죠? 50명 이상이죠.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이에요. 그래서 50명이 안 되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대상이 아닌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맞는 거죠? 복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자, 맞는 거고요. 2번에 지하 상가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다. 틀렸죠. 지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얼마 이상이 돼야 돼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렸네요. 다음 3번.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맞고요. 4번.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맞는 거죠? 옳지 않은 것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의 위험물 취급 탱크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 시 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몇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의 위험물 취급 탱크 노즐이나 맨홀을 신설할 때 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자, 몇 밀리미터를 초과했을 때 자,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바로 이때는 바로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겁니다. 바로 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mm를 초과할 때 그러한 경우에 바로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에 25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4류 위험물로서 제1석유류인 수용성 액체의 지정 수량은 몇 리터인가? 자, 제4류 위험물 중에서 지금 제1석유류죠. 제1석유류 중에서도 바로 수용성 액체의 지정 수량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1석유류의 수용성 액체 같은 경우는 바로 지정 수량이 400리터인 거죠. 400리터 4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용성이 있으니까 뭐도 있겠어요? 비수용성. 그래서 여기는 200리터가 이게 이제 비수용성 액체입니다. 제1석유류 중에서도 비수용성 액체는 얼마다? 200리터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수용성 액체의 지정 수량은 비수용성 액체의 지정 수량의 몇 배냐? 항상 2배입니다. 2배. 이것도 알고 또 참고로 알고 계시면 이제 암기하실 때 편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 제1석유류든지 제2석유류, 제3석유류에서 지정 수량을 구할 때 수용성 액체의 지정 수량이 비수용성 액체의 지정 수량의 항상 2배라는 거,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암기하시기가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정답은 4번의 400리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 중 틀린 것은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 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 중에서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복합 건축물이다. 자, 맞는 거죠. 복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는 거고 맞고요. 2번, 지하 상가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맞습니다. 지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설치를 하고요. 3번에 수용 인원 150명인 운동시설, 그렇죠? 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수용 인원 150명 이상 맞습니다. 그래서 운동시설, 수용 인원, 그래서 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수용 인원이 100명 이상이면 돼요. 근데 이 150명이라고 하는 거는 100명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3번도 맞는 거죠. 자, 그리고 4번에 수용 인원 300명인 판매시설. 이 판매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용 인원이 몇 명이냐? 수용 인원이 500명 이상일 때예요. 그래서 300명 아니고요. 500명 이상일 때. 판매시설은 수용 인원 500명 이상일 때 그때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를 하는 거죠. 의무적으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보기 중에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의 권한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이 돼요.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소방대장의 권한이 맞는 거죠. 그래서 맞고요.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소방활동을 할 때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 업무와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소방 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자, 누구의 권한이냐면 이것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권한이에요. 업무죠, 업무. 소방서장의 업무. 그러니까 소방대장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해당이 되는데 소방대장의 권한은 아닌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3번 같은 경우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 강제 처분 맞는 거고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도 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그리고 소방대장의 권한이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소방대장의 권한이 아닌 거죠.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위험물 제조소에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의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위험물 제조소에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 내용은 바로 화기엄금이죠. 화기엄금. 정답은 1번의 화기엄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4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이게 인화성 액체죠. 인화성 액체,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기름입니다. 뭐 휘발유나 경유, 중유 이런 것들이죠. 기름이기 때문에 그 근처에는 절대로 불을 가까이 가서 안 되겠죠. 그래서 화기엄금이 게시판의 내용에 쓰여져 있는 거죠. 정답은 1번의 화기엄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기본법령상 저수조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저수조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인데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실게요.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상일 것. 자, 이게 얼핏 보면
이 4.5m가 나왔기 때문에 맞는 것처럼 보이죠? 자, 하지만 어디까지 봐야 되냐? 이상인지 이하인지도 잘 보셔야 돼요. 여기도 오답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4.5m는 맞지만 이상이 아니고요. 4.5m 이하죠, 이하. 그렇죠? 예,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하일 것.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2번에 흡수 부분의 수심이 0.5m 이상일 것. 0.5m 이상. 이거는 맞는 설명이죠. 3번에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뭐 크게 문제 없잖아요. 맞는 거고요. 4번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cm 이상. 이거 같습니다. 같아요. 맞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낙차가 4.5m 이상이 아니고요. 4.5m 이하가 맞겠습니다. 소방 기본 법령상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 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음 중 소방활동 구역에 출입할 수 없는 사람은, 자, 보기 중에서 소방활동 구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소방활동 구역 안에 있는,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소방활동 구역 안에 있는, 자, 밖에 아니고 안에 있어요. 소방활동 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이거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뭐예요? 관계인이죠, 관계인. 관계인. 그래서 소방활동 구역 안에 있는 관계인이기 때문에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출입할 수 있죠. 3번, 시도지사가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자,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렸죠. 자, 누가 허가하는 거냐? 시도지사가 허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소방활동구역은 누가 설정하는 거죠? 소방대장이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허가한 사람이 아니고요. 소방대장이 출입을 허가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소방대장입니다. 3번 틀렸어요. 4번, 의사, 간호사, 그 밖의 구조,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출입할 수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적의 산정 기준에서 탱크의 용량은, 자, 해당 문제는 탱크의 용량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탱크가 이렇게, 자, 유류 탱크가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일단 탱크의 내용적이라고 하는 게 이 전체. 자, 이 전체가 탱크의 내용적이에요. 탱크의 내용적을 말하는 거고요. 내용적. 자, 그리고 이 탱크에 기름을 한 요만큼, 자, 이만큼을 지금 채운 거예요. 이만큼. 자, 그럼 여기서 뭐냐? 지금 이 기름을 채운 부분 있죠. 채운 부분. 이 기름을 채울 수 있는 이 부분을, 이게 탱크의 용적이에요. 탱크의 용적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 비어있는 부분, 요 비어있는 부분 있죠. 여기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이 이게 공간 용적입니다. 공간 용적. 그래서 이 기름 자체가 팽창을 해서 증발을 해가지고 이게 흘러 넘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공간 용적을 항상 두고, 여유를 두고 기름을 넣는 거예요. 꽉 채워서 넣지 않고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탱크의 용적이라고 하는 거는, 용량은 탱크의 내용적에서 뭘 빼주면 돼요? 공간 용적을 뺀 것이 바로 탱크의 용적 또는 탱크의 용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있죠. 해당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뺀 용적이 뭐다? 그게 탱크의 용적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법령에 따른 성능 위주 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설계 범위 기준 중 틀린 것은, 네, 성능 위주 설계입니다. 성능 위주 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설계 범위 기준 중 잘못된 것. 자, 1번.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공항시설이다. 그러니까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거예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맞죠? 자, 그 다음에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아파트 등은 제외다. 자, 여긴 맞아요. 아파트 등 제외 맞아요. 하지만 이 연면적이 틀렸죠. 틀렸어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아니죠.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아니고요. 얼마가 돼야 돼요? 바로 2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돼요. 20만. 이거 틀렸어요. 다음 3번.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이것도 아파트 등은 제외다. 이것도 자, 맞는 설명이고요. 그다음 하나의 건축물의 영화 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이것도 물론 맞는 거죠. 10개 이상. 이것도 이제 시험에 오답으로 나오기 쉬운 내용이죠. 10개 이상.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관한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지금 기역, 니은, 디귿 괄호가 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알맞은 내용들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 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자, 변경하고자 하는 날에 며칠 전까지? 자, 변경하고자 하는 날에 1일 전까지. 자, 1일 전까지입니다. 1일 전까지 무엇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안전부령이죠. 행정 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 누구에게 신고한다? 바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변경하고자 하는 날에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조소 등에 설치해야 할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기준 중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은 단 광전식 불량 감지기 설치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은 이제 제조소 등에 설치해야 되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자, 하나의 경계 구역의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이거 많이 했던 거죠. 하나의 경계 구역의 면적은 얼마예요? 바로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그 한 변의 길이는 바로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자, 이것도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1000제곱미터 이하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문제의 조건에서 광전식 불량 감지기 설치는 제외한다라고 했죠? 자, 이걸 왜 제외했냐면은 이 광전식 불량 감지기 같은 경우는 한 변의 길이가 바로 100m 이하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광전식 불량 감지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50m 이하지만 광전식 불량 감지기는 한 변의 길이가 100m 이하. 그래서 이걸 따로 제외시킨 겁니다. 그래서 기역에는 600이 들어가고요. 니은에는 50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소방시설공사법에서 소방시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소방시설업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4가지 중에서 이 보기에는 3가지가 있고 나머지 1가지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 1번에 소방시설 설계업. 맞는 거죠? 소방시설 설계업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2번에 소방시설 공사업. 맞죠? 공사업. 그리고 3번째 소방공사 감리업. 이 3가지는 소방시설업의 종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 4번에 소방시설 점검업은 소방시설업에 들어가지 않죠. 자, 이건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 이거 대신에 이제 방염처리업이죠. 방염처리업이 이제 마지막 소방시설의 종류입니다. 방염처리업. 그렇기 때문에 4번 소방시설 점검업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소화활동 설비가 아닌 것은 자, 여기서 소화활동 설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제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 구조 활동을 위해서 사용되는 설비가
이제 소아 활동 설비인 거죠. 소아 활동 설비는 총 6가지가 있어요. 보기 중에서 아닌 것을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재현 설비, 2번 연결 송수관 설비, 3번 비상 방송 설비, 4번 연소 방지 설비. 네, 보기 중에서 소아 활동 설비가 아닌 게 하나가 있죠. 바로 3번에 있는 비상 방송 설비. 이 비상 방송 설비 같은 경우는 이것은 소아 활동 설비가 아니고 바로 경보 설비죠. 경보. 이것은 네, 경보 설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보기 중에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안마시술소, 2번 독서실, 3번 한의원, 4번 무도학원. 네, 보기 중에서 근린생활시설 아닌 게 하나가 있죠. 바로 무도학원입니다. 무도학원. 이 무도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춤을 추는 곳이죠. 춤을 추는 곳. 그래서 여기는 근린생활시설이 해당이 안 되고요. 이것은 위락시설이죠. 위락. 네, 위락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위락시설. 그래서 정답은 4번의 무도학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누구에게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자, 소방시설공사법령에서 소방공사가 끝났을 때, 소방시설공사가 끝났을 때 그때의 완공검사를 자, 누구에게 받아야 하냐? 바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를 받게 되어 있죠. 정답 2번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공공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는 누가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하는가? 자, 보시면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자, 누가 설치하는 거죠? 바로 시도지사가 설치하고 그리고 유지 관리까지 하는 거죠. 정답은 3번의 시도지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소방용수시설 중 급수탑의 개폐 밸브는 지상에서 몇 미터 이상, 몇 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는가? 자, 급수탑의 개폐 밸브 설치 위치, 설치 높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급수탑의 개폐 밸브의 설치 위치는 바로 지상에서 1.5m 이상 1.7m 이하의 높이에 설치를 하는 거죠. 정답은 4번 1.5m 이상 1.7m 이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